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학다운 수학을 가르친다고자 하는 Save the Math의 KFC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학년도 수능 수학의 선택 과목의 조정 원접수의 산출 방식과 선택 과목을 무엇으로 하냐에 대한 유불리에 대한 영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2022학년도 수능 수학은 모두 알다시피 공통과목 수원수투의 점수 비중이 74점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선택교과는 문과 학생들과 자연계 하위권 또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대거 지망할 거로 보이는 확률과 통계가 있죠. 그 다음에 자연계 대다수 학생들이 선택할 미적분과 기하가 있죠. 특히 자연계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적분과 기하의 선택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첫 번째로 자연계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아니라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과 기하의 선택 여파가 표준 점수 또는 원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얘기,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2022학년 수능 수학의 점수 산출 방식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변한 게 바로 조정 점수의 개념이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 과목의 난이도 차이와 응시하는 학생들의 수학 실력 차이를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 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과 학생들이 많이 볼 거로 예측되는 확률과 통계와 이과 중상위권들이 많이 볼 거로 예측되는 미적분을 비교하자면 당연히 점수의 절대적 비교는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조정 점수의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부분 26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런 조정 점수를 산출해서 전체적으로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를 따로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정 원점수를 산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원점수 기준으로 전체 점수 분포를 분석해서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 산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자세한 산출식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많은 영상들이 일부는 잘못 해석하고 있고 또한 선택에 대해서 일부는 상당히 마케팅적인 의도를 갖고 영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정 원점수 개념 잠깐 봅시다. 조정 원점수라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 26점에 대한 조정 점수를 얘기합니다. 이 조정 원점수의 분포로 표준 점수를 산출할 예정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조정 원점수 개념은요,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요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네모가 내가 맞은 선택 과목의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 세모가 뭐냐면, 내가 선택한 선택 과목의 평균 점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분자를 보통 편차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선택 과목의 편차를 얘기합니다. 여기 동글뱅이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선택 과목의 표준 편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요 지금 골뱅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선택 과목을 응시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를 얘기하고 여기는 평균을 얘기합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더해지고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관심사는 뭡니까? 자세한 분석 필요 없습니다. 조정 원점수가 높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가급적 어떻게 하면 내 조정 원점수가 높아질까라고 원하는 겁니다. 많은 영상은 똑같은 점수 분포를 전제로 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확률과 통계를 시험 볼 학생들의 실력과 미적분을 시험 볼 학생의 실력은 다를 겁니다. 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비슷한 점수 분포를 갖도록 난이도 조정은 분명히 할 겁니다. 즉 상대적으로 미적분보다는 확률과 통계가 쉽게 출제가 될 겁니다. 왜? 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학생들이 볼 과목이기 때문에. 미적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의 영상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다시피 미적분을 본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 그 중에서도 하위권 학생들은 이미 확률 통계로 넘어갔다는 전제를 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영상에서 설명한 자연계열의 평균 점수보다 이 점수는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 원점수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계를 지망하든 인문계를 지망하든 상관없이 본 공통교과의 평균 점수가 있는데 그 공통교과에 내가 선택한 과목을 선택한 그럼 자 미적분은 좀 실력이 높은 학생이니까 이게 높겠죠, 그렇죠? 확률과 통계는 상대적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이게 낮겠죠, 그렇죠? 그 격차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날 거로 봅니다. 자, 궁금하신 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문과 학생들의 평균적 실력과 이과 학생들의 평균적 실력을 자 직접 비교하는 영상은 지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그것이 비슷할 거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상상이겠죠,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이 점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 원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당연히 내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건 절대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본 점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점수입니다. 거의. 물론 정확하게는 기본 점수가 아닙니다. 내가 시험 본 선택 과목의 평균 점수를 이 점수에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과목 표준 점수가 76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25점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미적분이 40이 나왔다고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결코 극단적인 예는 아닐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 정도의 점수 격차를 보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그 과목을 선택한 미적분의 평균 점수가 40점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 맞은 학생은 25점을 시작하는 겁니다. 평균 점수 이하 맞은 학생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평균 점수 이상을 맞은 학생들을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평균 점수 이상을 맞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 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거죠. 미적분은 40점에서 시작하고 확률과 통계는 25점에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자, 물론 내 점수를 올리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공통교과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기본 점수가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이게 높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조정 원점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선택 과목들의 평균입니다. 평균. 미적분의 평균, 확률과 통계의 평균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측하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거의 일치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거로 예측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가 이 평균이 거의 비슷할 거다라는 전제를 언급할 겁니다. 물론 아무리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더라도 미적분의 평균이 확률과 통계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6점 기준으로 미적분이 한 14점 정도가 형성된다면 확률과 통계는 13점이나 12점 내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1, 2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죠. 자, 이런 요소가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이 부분입니다. 선택 과목의 평균 편차인데요. 자, 당연히 여기 분모가 있으니까 얘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그렇죠? 얘가 작을수록 이 전체는 커집니다. 근데 앞에 영상에 설명드렸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의 분포에서 본다면은 문제가 쉬울수록 평균 편차가 커집니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평균 편차가 작아지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확률과 통계는 문제가 비교적 수월할 거니까 평균 편차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자, 어려운 시험인 공통교과의 표준 편차가 클수록 전체는 커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공통교과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굉장히 큽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얘는 크고 얘는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더 자세한 계산식을 설명드려봤자 도움되지 않으니까 자, 이런 요소에서 본 겁니다. 결코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이 최상위권, 즉 만점을 받는 학생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중상위권 학생들은 절대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확률과 통계를 만점을 받을 수 있다면 뭐 피해는 조금 더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조정 원점수라는 게 원래 원점수가 26점인데 공통 과목인 74점에 맞추어서 74점 기준으로 전체 분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이 시기에 이거 하면은 확률과 통계 만점과 미적분 만점, 기하 만점이 가급적 74점에 맞춘 시기라고 이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점의 영향력은 비교적 적어지지만 문제를 틀리면 틀릴수록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편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이라면 확률과 통계 선택하는 것은 만점을 맞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불리한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런 요소는 있죠.
자,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을 때보다 미적분 선택했을 때 훨씬 맞을 점수가 낮다면 이건 또 하나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다만 수도권, 인서울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들은 자연계 학생들한테 미적분 또는 기하를 필수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자연계 선택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대다수 나올 거로 예측이 되긴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로 확통을 보면 안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인문계 학생들이 대다수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의 점수, 조정 점수가 미적분보다는 훨씬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외적으로 만점 맞은 학생을 제외하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 중 뭐를 선택할 거냐? 대체적인 예측은 재수생 학생들 또는 N수생 학생들 대다수는 미적분을 선택할 거라 보통 많이 보죠. 물론 3수 이상의 학생들은 기하를 이미 수능으로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하로 많이 넘어올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제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교과가 고2 과정 때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수원수투로 이루어지고 기하나 확통 중에 어느 하나를 이미 배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학교에서는 미적분 중심으로 보통 고3 때 교과가 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할 거로 예측을 합니다. 다만 많은 영상에서 선생님들이 특히 수업 현업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교육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꾸 기하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기하가 선택적으로 유리할 거다. 한때 과학에서 지구과학이 그러한 위치에 있었죠. 그죠? 물리나 화학보다 지구과학이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오고 표점이 잘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기하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통 예측하는데 다분히 마케팅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자,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자, 미적분을 선택한 거와 기하를 선택한 것이 무엇이 더 유리할까? 우리가 보통 이미 예시 문항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요. 킬러 문항, 즉 29, 30. 기하의 29, 30은 공간도형 문제입니다. 자, 공간도형 문제 실제 가르쳐봐서 알지만 그닥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학생들 풀기 어렵습니다. 과연 기하가 유리할까요? 23번부터 28번까지의 풀이는 수월하게 갑니다. 이건 미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더 기하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면 벡터와 2차 곡선 비교적 편하게 풀 수 있죠. 그렇지만 공간도형 문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다수 학생이 공간도형을 풀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대다수 학생들이 공간도형에 29, 30 문제를 접하면 그대로 포기합니다. 유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절대로 현혹 때리지 마시고 기하를 할 것인가 미적분을 할 것인가. 당연히 미적분을 하는 게 공부의 양은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난이도에서는 미적분 교과의 미분과 적분이 높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기하는 완전히 새로운 거죠. 그렇죠? 그만큼 공부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어느 교과가 더 공부하기 편하냐 이러한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지 선생님들의 어떤 영업성 발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기하가 유리하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식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수가 높을지 낮을지 자, 이런 요소들이요 평균 높을지 낮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 얘기하는 것은 섣부른 예측에 불과합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교과 자체가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